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62년 명 청순 6년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조화를 받으니 왕세자가 벽간들을 거느리고 중궁에게 할애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인정전에 나아가니 왕세자와 종친 제추들이 풍정을 바치었다. 임금이 양승지에게 이르기를 경이 태평광기를 아는가 하니 태평광기 중의 말을 이야기하였다. 양승지가 아뢰기를 옛날 당나라 재상 소해와 이교의 두 아들이 모두 어린 나이였는데 중종이 불러서 앞에 두고 물건을 심히 후하게 내려주고 인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읽은 글에서 어떤 일이 가장 좋던가 하니 소해의 아들 소정이 말하기를 서경의 제목은 먹주를 따르면 고다지고 임금은 간함을 따르면 성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교의 아들은 말하기를 서경의 아침에 물 건너는 사람의 정강이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쪼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니 중종이 말하기를 소희는 아들이 있으나 이교는 아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경은 일로 인하여 임금을 권계하는 자라고 이를 만하다 하였다. 태평광기는 송나라 때 이방 등이 일문 쇠사를 기록한 책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술과 음악을 유구국 사신에게 내려주고 호접한서 조성문에게 명하여 잔치를 주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정인지 정창순 신숙주 권남 황수신 이순지 김종순 등에게 명하여 풍양 등지에 가서 장지를 상지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지사관은 사와 건쥐가 본원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 황종형을 청도군사로 삼았으나 황종형의 아비 황보신이 장죄를 범하였으니 장리의 아들은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수령의 직에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황종형이 이미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어찌 오로지 수령 자리에만 불과하다는 것일까 하였다. 권지가 다시 아뢰기를 수령이란 한 고를 오로지 다스림으로 경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탐묵한 사람이면 사사로운 욕심을 함부로 부려서 하지 못할 짓이 없을 터인데 어찌 장리의 아들을 이 자리에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권지가 또 아뢰기를 정승래, 정석희, 이 신의 중 최인 등이 몸소 반역의 죄를 범하였으니 추방만 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곧 상냥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전일에 봉석주의 죄상을 가지고 우르러 천청을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상불은 나라의 큰 권한이고 염치는 선비의 큰 절개인데 염치를 한번 잃으면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며 상불이 알맞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봉석주가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을 때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선군을 징발하여 목장을 몰래 경작시키고 또 군관으로 하여금 그 경작하여 농사 짓는 일을 맡아서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수확한 면화 70녀석은 혹은 본가에 보내기도 하고 혹은 부민에게 주기도 하여 직조하도록 독촉한 것도 또한 이미 극에 달하였는데 오히려 만족하지 않게 여겨 또 행령의 쌀을 내어서 국민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싫어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매매한 것이라고 핑계하고서 백성들의 전지를 함부로 빼앗았으니 이것이 하잘것없는 보통 사람이라도 오히려 또한 부끄러움을 알 것인데 어찌 한도를 맡은 대신의 몸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짓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특별히 훈신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않으시니 그 공신을 대접하는 의리는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본석주는 지가 높지 않은 것도 아니요 녹이 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일찍이 족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익을 보면 의를 잊어버리고 탐욕한 짓을 마음대로 하여 한결같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시정의 손인 배 같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바로잡고 후레의 탐묵하는 풍조를 막으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삼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인주의 도리는 선한 일을 착하게 여겨 능히 등용하고 악한 일을 미워하여 능히 제거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악한 일을 미워하면서도 능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을 알더라도 그 보람이 없을 것이며 나라의 위망이 달렸으니 이것은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봉석주를 전라도 처치사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신임하는 혼명의 신하라고 생각하여 골라서 중임을 제수하였던 것입니다. 봉석주는 위임한 중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탐욕스러운 계책을 품고서 출발하던 날에 이미 두 첩을 데리고 갔는데, 이에 교회에서 마침 대가를 배웠고 처음에는 마치 데리고 가지 않는 양 하여 거짓으로 취지하였으니 그가 천청을 속이고 범한 것이 지극합니다. 재임한 지 얼마 아니 되어 들어온 주약이 이미 드러나서 대관을 보내어 이를 수액하였더니 수군을 많이 거느리고 목장을 넓게 개척하여 밭으로 만들고 민간에서 목면의 씨앗을 거두어 이를 심어서 수확한 것이 거의 100석에 이르렀고, 장차 면토로 짤 것을 여러 민호에게 나누어 주고 그 공력을 보상하는 데 신발을 준 것이 거의 200켤레에 이르렀으며 그 면표의 수도 또한 거의 200필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탐욕이 진실로 이미 심하였는데도 오히려 만족하지 않게 여겨 그 군수의 물자를 도둑질하여 많이 면화와 바꾸었으며 민전을 강제로 빼앗아 군사들을 사역시켜 밭을 갈고 씨앗을 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봉석주가 나라의 목장을 자기의 밭으로 만들었고 나라의 수군을 자기의 종으로 삼았고 나라의 군사 양식을 자기의 물자로 삼았으니 진실로 이른바 도둑질하는 신하요 취렴하는 신하라고 하겠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소인에 비유하면 담을 뚫거나 넘어가는 좀 도둑과 같다고 하였는데, 만약 봉숙주 같은 자라면 어찌 다만 담을 뚫거나 넘어가는 좀 도둑일 뿐이겠습니까? 그는 더욱 심한 점이 있습니다. 소인이 담을 뚫거나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혹시 굶주림과 추위에 쫓겨서 그런 짓을 하지만 봉석주도 또한 굶주림과 추위에 쫓겨서 그리 하였겠습니까? 인신이 임금을 속이고 자기를 더럽힌 죄는 이보다 지나침이 없으니 이것을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곧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비록 전하께서 혼명을 잊지 않으려는 지극한 뜻이라 하겠으나 봉석주는 이미 인신의 행동이 없었고 다모하고 무망한 죄가 이미 지극하였으니 봉석주를 비록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천하의 법을 굽힐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봉석주의 죄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그 죄를 알고서 오히려 법대로 처치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이를 제거하는 도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여 봉석주를 법대로 처치하여서 인신에 탐하고 기망한 죄를 사로잡아서 만세에 악한 일을 미워하고 능히 제거하는 도리를 내려주소서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니 명하여 봉석주를 파직시키고 조하승지 홍웅에게 이르기를 봉석주가 본래 그 행동이 보잘것없는 자이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여겨 천시한다. 대간의 논청도 또한 그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리기를 중요일이 평안도 황해도의 옹진, 장영, 광암, 량 등지에 가서 거짓으로 말을 하기를 전지를 받들고 수령, 만호 등의 불법한 짓을 조사한다 하였고, 또 광암량의 선군을 점멸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차명에 해당하고 중내유는 요일과 더불어 그 정상을 알고도
횡행하였으니 죄가 장 100다 유 삼천리에 해당합니다. 덕천군사 우원로 영변판관 우효신 철산군사 이성효 전 옹진현령 이윤약은 관물을 요일에게 주었으니 죄가 장 60대에 해당하며 장영현감 임효명은 비록 요일의 거짓말을 깨닫고 관찰사에게 전보하였으나 그가 준 물건은 아무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처음 고발한 자로 논할 수가 없으며 또 강력을 주어서 아랑포로 보내주었으니 죄가 장 80대에 해당하며 전 광암량 만호 이흥진은 요일의 군사를 점검한다는 말을 믿고서 취각하여 군사들을 징발하여 모았으니 죄가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요일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유사를 지났습니다 하니 명하여 요일은 차명하고 우원로 우효신 이승효 이윤약 이흥진은 파직하고 임효명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강력은 이문 제3군에 보면 사객이 왕래할 때 무직인이 타는 노새나 나귀를 말한다고 하였다. 취각은 비상시에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취라치가 각을 불면 12군사 등이 갑병을 갖추고 지정된 장소에 급히 달려 나오던 제도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일 정유 6번째 기사. 저녁에 임금이 중군과 더불어 경복궁에 거둥하여 화산붕을 구경하였는데 유구국 사신과 외인, 야인 등을 불러서 이를 구경시켰다. 화산붕은 제야나 정조 또는 외국 사신이 왔을 때 공중에서 화약을 터뜨려 행하던 불꽃놀이의 하나이다. 하나의 북마다 염초를 설치하여 불을 붙이는데 불꽃이 유성과 같고 소리가 벼락치는 것과 같다고 한다. 화붕이라고도 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무별사례기를 봉석주는 다만 그 직을 파면하였을 뿐인데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잘못일까 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고향 뒤의 고개에 거둥하여 장지를 상지하고 내종친과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정창순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상당부원군 한명의 조화찬성 황수신 제장승지 등이 어가를 수정하였다. 전제하기를 이 산에는 쓸 수가 없다 하고 정인지 정창순 권남 황수신과 계양군 이정 지휘중조원사 이순지 이조참이 임원준 좌부승지 이문영 등에게 명하여 파주에 가서 강회백의 어미 무덤을 상지하게 하고 드디어 어가를 돌이켰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은 4분을 판중추원사로 이극배를 이조판사로 최항을 중추원사로 안지를 행동지 중추원사로 민발을 행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유구국 사신에게 술과 고기와 감자 등의 물건을 주었다. 감자는 밀감이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계양군 이정 등이 와서 복명하여 아뢰기를 강회백의 어미 무덤은 풍수에 쓸만한 땅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장령 유계번이 이극배의 이조판서 임명은 불가하다고 아뢰다. 장령 유계번이 병조판서 김사우의 처남 이극배를 지금 이조판서로 임명하였는데 정권이 한 집안에 있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니 전지하기를 이조판서에서 병조를 다스릴 수가 없고 병조에서는 이조를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양쪽이 서로 간섭함이 없는데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하였다. 유계번이 아뢰기를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는 그 권위가 가볍지 않으니 사람을 쓸 즈음에 또한 같이 의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가의 형제를 이러한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는 옛부터 없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익히 헤아려서 한 일이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여러 도의 수령 가운데 포장할 만한 자를 혹은 포장하지 않거나 편출할 만한 자를 혹은 편출하지 않은 것을 이미 널리 물어서 계달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어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느냐 하니 장령 이 영은이 아뢰기를 다시 어느 나에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장령 오계변이 본부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능이 되풀이하여 생각해보건대 김사후가 이미 병조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서남 이극배를 또 이조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사문이 정권이 한 집안에 모이게 되므로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너희가 스스로 살피지 못한 때문이니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보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도승지 김종순을 양이 전에 불러서 말하기를 대관에서 그 말할 만한 일들을 골라서 말한다면 인주가 듣고 채용하여 간언을 받아들인다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대관에서도 또한 헌체의 명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우연히 생각하여 즉시 말한다면 인주는 들어주지 않고 간언을 거절한다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대간의 명성도 또한 따라서 낮아질 것이다. 또 대간에서 말하여 내가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 못한데 대간에서도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에 또한 어찌 스스로 편안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양쪽이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일전에 헌부에서 황치신이 모람한 주의를 청하였고 또 봉석주의 탐호한 장주를 청하였을 때 그 말이 옳았으므로 내가 모두 들어주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사관은에서 말하기를 신미의 전최의 하위에 있으니 관직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특지이다 하니 관은에서 다시 말하기를 비록 특지라고 하더라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와 같은 일에 내가 어찌 대간의 말을 반드시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이 앞서 김사후가 병조 판수가 되었고 이극배가 겸사복장이 되었고 이극감이 도지무가 되었는데 이것은 병건이 한 집안에 모인 것이었다. 그때를 당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극배를 이조 판수로 삼으니 무슨 불감이 있다고 감히 와서 번거롭게 말하는가. 만약 이조와 병조의 권력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형제가 이를 맞는 것이 불가하다면 가령 그 아비 이인손으로 하여금 의정부의 정승에 자리하게 한다면 그 아들은 이조 병조의 관직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것인가. 그것을 헌부의 관원에게 곡진하게 타일러서 보내라 하였다. 헌체는 임금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악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7일 인민 두 번째 기사 유고국 사신에게 별하정으로 술과 어유, 흰 산자, 흰 엿을 내려주었다. 별하정은 외국 사신이 머무르는 곳에 항상 지공하기로 정한 외에 따로 온 신물을 날마다 보내주던 것이다. 인종실록 제2권에 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8일 개미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병조에서 군사들이 관직을 제수할 때 백관이 가자하고 도목에서 가자하여 일시에 모두 관직을 제수하니 심히 부당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8일 개미어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평로위와 정병 등은 평상시에 오로지 조련하지 아니했는데 만약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마침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니 위병을 설치한 뜻에 어긋남이 있다. 이제부터 경중에서는 병조에서 외방에서는 수령이 매월 초1에 섭진을 끝마치고 그대로 무예를 익히도록 하되 보사에서는 80보에 1시를 마치거나 150호에 1시에 가 들어가거나 기사에서는 5발에서 2시를 마친 자는 장부에 기재하여 세초에 그 점수를 총계하라. 병조와 외방에서 수위에 있는 자 1인과 그 다음 차례 1인을 계문하되 수위에 있는 자가 평로위이면 2개월의 사도를 따라주고 정병이면 2년의 사도를 따라주며
다음 차례에 있는 자가 평노위이면 1개월의 사도를 따라주고 정병이면 1년의 사도를 주라. 파적위 장용대 안에서 자원하여 무예를 닦는 자는 주를 시험하되 입격하면 파적위는 평노위의 예의에 의하여 사도를 주고 장용대는 양계이면 수위에 있는 자에게 2개월의 사도를 따라주고 다음 차례에 있는 자에게 1개월의 사도를 주며 다른 도이면 수위에 있는 자에게 2년의 사도를 다음 차례에 있는 자에게 1년의 사도를 따라주라. 잡색군 안의 향리와 공천이면 수위에 있는 자에게는 2년을 한하여 다음 차례에 있는 자에게는 1년을 한하여 면역하며 양인과 사천이면 수위에 있는 자에게 2년을 한하여 다음 차례에 있는 자에게 1년을 한하여 복호하라 하였다. 평노위는 세조 5년의 종래의 호익위를 고친 이름이다. 정병은 실제로 군무만을 맡아보던 정군을 말한다. 파적위는 5위의 하나인 충좌위에 딸린 군대인데 군사 가운데 목전, 편전, 주, 역 4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합격한 사람으로 조직된 특별부대이다. 장용대는 각 군영의 기패관, 교령관 중에서 목전, 주, 역, 유협전, 강서의 5가지를 취재해 3가지에 합격한 장교들로서 조직한 군대 5위의 하나인 충무위에 속하였다. 잡색군은 군대 편제의 하나인데 풍간, 생원, 진사, 교생, 향리 등으로 조직되었다.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형식상 군대에 편입되어 있을 뿐 평상시에는 병력의 의무가 없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은 일기일보가 본원의 은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만약 안악 이 이유는 바로 조화의 외정손인데 조화의 처가 실행하였습니다. 수령은 외방의 장관이니 실행한 자의 후손으로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세계는 이와 같으나 그 인품은 어떠한가 하였다. 이길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전지하기를 수령이 외방의 장관이 된다는 말이 어느 법전에 실려 있는가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주서 이수남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가서 이고국 사신, 보수고, 부사, 채경 등에게 앉아 일면, 병풍 일주와 한문, 유문 200선시 법첩 각각 한 건을 내려주고 정관, 중, 원우에게 앉아 일면 성도기, 법화경, 금강경, 번역명의, 증도가, 기신론, 영가직, 심경, 대비심경, 원각경, 능엄경, 사교의, 능가경소, 아미타경소, 유마경, 종료법경론관, 무량수경의기와 법첩 각각 한 건을 내려주고 선주와 안물에게 앉아 일면을 내려주니 사신 등이 공수기 바꿔서 감격하고 기뻐하였다. 이수남이 왕명을 전하기를 너희들이 돌아갈 때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다시 생각하여 보니 내가 사람을 보내어 호송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적에 너희 나라에서 또 반드시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왕래한다면 그러한 형세가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호송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하니 보수고 등이 말하기를 왕명을 듣건대 다만 지금 물건들만 내려주고서 왕명을 전하시는데 배사할 적에 반드시 임금께서 인견하시지 않을까 한스러워합니다 하였다. 상당부원군 한능의 호조참판 이극감 등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구해온 서목이 예문관에 있는데 지금 유고국 사신이 돌아갈 적에 여기에 없는 서책을 청구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또 사신이 잔물을 무용하는데 비록 값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외인에 비하면 상당히 싸며 또 이국의 사람이 멀리 화물을 싣고 와서 다 무역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나라의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청간대 호조와 한승부라 하여금 다 무역해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한문은 한유의 글이고 유문은 유종훈의 글이고 배사는 하직 인사를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0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장차 권원능 현능에 친히 제사 지낼 터이니 개경사에 쌀콩 아우로 40석을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상당부원군 한 명예가 아래기를 진도군을 혁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외적인 능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반드시 가까운 섬에 정박하고 휴식하면서 엿본 뒤에 입구하는데 만약 진도를 혁파하여 목장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볼일을 없애어 정로를 열어주는 셈이며 말이 비록 번식하더라도 끝내 우리의 차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서 경찰관 복승리에게 유시하기를 황원고지에 이사한 사람 가운데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와 진도에 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를 모두 원하는 대로 시행하라. 강을 건널 때 마음을 써서 조치하여 사람들을 물에 빠지지 말게 하라. 하고 전라도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유시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절제사 강순이 종성절제사의 정문에 의가에 치게 하기를 수주에서는 올량함 야상합이 와서 말하기를 포주에서는 여진 이속합 모리합 등이 말하기를 연전 12월에 포주에서는 알타리 300여 명이 화라운 올적합 50명을 청하여 평안도에 입구하여 각각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와서 말하기를 평안도의 군사가 부실하고 방어가 헛술하니 장차 화라원의 병사를 다시 청하여 2월 사이에 입구하겠다고 하였으며 또 여러 곳의 올량합 등이 함께 의논하기를 금년 정월 보름께나 오는 2월 초에 마당이 길주 갑산 등지에 빈틈을 타서 입구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즉시 평안도에 이첩하였고 또 갑산 해산 삼수 등지로 하여금 다시 방비를 엄하게 하고서 군관 이중결을 차송하여 이를 검찰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2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질 평안도 도우절제사 어덕회에게 유시하기를 전사한 함길도 도우절제사 강순의 계본을 동봉하니 사정을 살펴서 더욱 방비를 더하라. 시기에 응하여 이를 격파하는 것이 상책이고 적을 가벼이 여기다가 일에 차질이 나게 하는 것이 하책이니 신중하여 적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지중하여 정의의 힘을 기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법과 노부를 갖추어 종묘의 제궁에 나아갔다. 법과 노부는 임금의 행차 때의 노부 의식의 하나이다. 대개 선농에 제사하고 국학에 거둥하고 무과 전시에 거둥할 때 쓰며 의물은 전장의 반의장이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4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에 제사 지내고 밤 이고에 임금이 법과 노부를 갖추고 황구단으로 나아갔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4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김하가 졸하니 조회를 2일 동안 정지하였다. 김하는 유후 김자지의 아들인데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번 관직을 옮겨서 예조 판사가 되었다. 여거에 통하여 중국에 출입하였고 의례를 밝게 익혀서 매양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김하가 왕명을 받고 이를 주선하였으나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러나 상을 당하여서 처벌두니 여러 사람의 연륜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정선이라 시호하니 너그럽게 활약하고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 하고 잘 아래여 두루 상달하는 것을 선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언복연을 베푸고 유구국 사신을 접견하였다. 친히 황구단이 제사 지내고 경복궁에 돌아왔다. 백관들이 할애를 행하니 건정전에 나아가서 언복연을 베푸고 유구국 사신 보수고 등을 접견하였다. 임영대군 이구 영대군 이염 영의정 정창손 조아이정 신숙조 공조판서 심결 판중주원사 윤사분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김사우 판한승 부사 정식 중주원사 윤사헌 한승부 윤 이연손
호조참판 이극감, 공조참판 권번, 행호군 이함장, 공조참이 이서 등이 입시하였다. 보수고 최경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이 멀리 왔으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긴다. 비록 사신을 보내어 보빙하지 않더라도 나의 뜻이 모두 그 일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너희 전하께 잘 보고하라. 또 내가 지금 중국에서 구해온 서목을 붙여보내니 돌아가서 너희 전하께 보고하라. 가진 바 서책을 보내는 것이 옳겠지만 천하에서도 그 책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해외에 있는 나라에 반드시 가지고 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행여 한두 책이라도 있으면 모름지기 마땅히 보내겠다 하고 이어서 보수고 등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원우에게 종경록, 송원 전료를 내려주고 연탁을 보수고 등에게 내려주었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종친과 제장을 불러 조그만 술자리를 베풀었다. 조금 있다가 영대군 이염의 집에 거동하여 한참 있다가 황궁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소를 쏘니 내종친과 좌이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우찬성 구치관 우참찬 성봉조 병조판서 김사우 호조참판 이극감 승지와 문학 노사신이 모시어 활을 쏘았다. 임금이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너는 승지로 임명한다 하고 즉시 사번대를 띠고 숙배하도록 명하였다. 사번대는 여러가지 무늬를 새겨 넣은 은으로 만든 띠를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 영대군 이염 정의공주에게 쌀콩을 각각 50석씩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황해도 도관찰사 김길통, 평안도 도관찰사 김질, 도지제사 어덕해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상당구원군 한 명에게 명하여 도내의 군무를 채찰하게 하니 경 이하의 제장들은 한 명의 지위를 받으라 하고 한 명에게 하교하기를 근래 북정과 사민 등의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궁핍하고 병사들이 피곤하니 내가 심히 불쌍하게 여긴다. 경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함길도 도찰차사로 임명하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서 백성들을 위무하여 안집시키고 겸하여 군무를 감독하라. 관찰사 도절제사 이하에서 유능하고 유능하지 못한 자와 명령을 받들고 명령을 받들지 못한 자에게 경이 출적과 상벌을 시행하고 임시로 임직을 주되 먼저 이를 시행하고 뒤에 보고하여도 좋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저녁에 숭문당에 나가서 임영대군 이구에게 명하여 뜰 가운데 작은 화산봉을 설치하고 이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6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유국 사신 보수고 등이 하직하고 돌아가니 예조판서 홍윤성에게 명하여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유구국왕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바닷길이 멀고 막혔는데 멀리까지 수고하여면서 와서 문안을 드리고 물건을 바쳐 예의를 삼가 가주니 기쁨과 위로가 진실로 많도다. 본국의 표류한 인구들이 왕의 속하라는 명령에 의하여 송환되어 서자와 같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더욱 후이에 감사한다. 이 앞서 여러 번 일본의 바다 상인을 통하여 인구를 찾아 돌려보냈는데 당시에 온 인편에 부탁하여 감사한 뜻을 조금 전하였으나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한다. 지금 찾는 대장경 일부와 변변치 못한 토물을 온 사신에게 나아가 붙이니 잘 수령하면 천만다행하겠다. 앵무와 공작을 후일에 오는 사신을 통하여 보내와서 여망에 부응하면 더욱 왕의 교린을 미덥게 하는 뜻을 보겠도다. 그 밖에 각각 천록을 누리고 길이 교린의 통호를 굳건히 하기를 바란다. 불선한다 하였다. 별폭은 대장경 일부, 금강경, 법화경, 사교의, 성도기, 심경, 대비심경, 능음경, 정도가, 영가집, 기신론, 원각경, 번영명이, 능가경소, 아미타경소, 유마경, 종료관, 무량수의, 금강경 5가해, 금강경 5가해, 종병록, 법경론과
첩 각각 2부, 홍세저포 10배,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40벨, 백세면주 30벨, 인삼 150건, 호피, 표피, 웅피 각 10장, 만화석, 잡채화석, 만화방석 각각 15장, 표피, 좌자 2벌, 안자, 이면, 후지 10번, 유지석 30장, 병풍 1장, 석등장 4벌, 족자 2대, 백접선 200자루, 모편 6벌, 송자 600건, 소주 30병, 청밀 30두이었다. 불서는 편지가 때 쓰는 말, 사연을 다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고견을 양의전에서 베푸니 왕세자와 내종친 양릉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임영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영의정 정창손, 좌이전 신숙주, 우찬성 구치관, 육조 참판 이상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윤자 오늘 병조판서로 이극감을 광성군으로, 성임을 공조 참판으로, 김종순을 이조 참판으로, 권반을 한승부 윤으로, 권계를 복천군으로, 이설을 인순부 윤으로, 유자 환을 승정원 도승지로, 홍응을 좌승지로, 이문영을 우승지로, 김경광을 좌부승지로, 윤흠을 우부승지로, 노사신을 동부승지로, 윤찬 2번을 첨지중추원사로, 김사우를 평안도 도우질제사, 어덕해를 강계절제사로 삼았다. 노사신은 성질이 진실하고 솔직하며 기계가 있고 뜻이 커서 청리에서 생장하였으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일체버리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남에게 두루 물었고, 사문을 지는데 고을을 쓰기를 좋아했다. 뽑혀서 집현전 박사가 되었는데 날마다 장서각에 나아가서 깊숙이 쌓인 책들을 어지러이 뽑아내어 매양 뜻을 기울여 읽다가 문득 식사를 패하고 이를 외우니 사람들이 모두 진짜 박사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와 더불어 고금의 일을 논하여 이야기하면 말이 임금의 뜻에 드는 것이 많았는데 이때 이르러 이러한 재수가 있었다. 청리는 임금의 친척을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 도절제사 강순이, 종성절제사 김교의 정문에 의가여 치게하기를, 수주에 사는 올량을 도만호 유 어린 합이 와서 말하기를, 내가 상가하에 사는 보라대에게 들으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라운 오르적합 오명이 이달 초 3일에 아치랑기에 사는 선두의 집에 이르러 말하기를, 동료인 화라운 도둑 벌아가, 이응가 다합, 하보당합 등이 각각 그 관아 1,000명을 거느리고 포주에 서는 알타리 동창 이만주의 아들 등이 각각 그 관아 500명을 거느리고 서로 약속하기를, 평안도의 군사가 미약하고 방어가 허술함으로 재차 입구하면 절대로 버티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해빙하기 전에 가서 공격하여 사람과 가축을 창탈하자고 하였습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쌀이기를, 이 앞서 이전으로서 거관하는 자를 등용하여 역성으로 임명하였는데 노정을 헤아리지 않아서 불의한 짓을 많이 자행하였으며 용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심하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성을 파하고 찰방을 설치하여 조관을 임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찰방이 맡은 여러 역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많아서 그 한몸으로서 영로의 조잔한 형편을 능히 두루 살필 수가 없으므로 패단이 전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하나의 찰방도 마다 역성 1인을 더 설치하고 이전으로서 거관하는 자를 등용하여 임명해 보내되 노정을 적당하게 헤아려 나누어 맡겨서 각각 스스로 전심하여 조치하게 하여 영로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강효문과 함길도 도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덕근대 그늘에 야인 등이 곤궁하여 잠업 기순하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일체 이를 끊어버린다면 그들이 자신하는 길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 백성을 쇠안하고 적의 소식을 보고하는 등 공로를 세운 자가 상경하고자 하거든 그 경종을 참작하여 그 종자를 줄여서 운을 나눠 올려보내라 하였다. 자신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1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구주에 사는 니마차 올스캅의 상옥은 야다호를 본처 도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김사오가 하직하니 좌승지 홍응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가서 모하관에서 전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의 관서로 비주, 축주, 이주, 태수, 등원조신, 국지위방이 사람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서 조참을 받으니 니마차 올적합 야다호 등 7인이 수반하였다. 성전정에 나아가 야다호 등을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푸는 영의정, 정창성, 좌의정, 신숙주, 이조판서 이극배와 제장,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행호군 이준생이 아뢰기를 신이 소극전에서 제숙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골짜기 안에 표범이 있어 저녁 무렵에 출몰한다 하였습니다. 하니 즉시 좌찬성 구치관을 주장으로 이조판서 이극배를 좌상대장으로 예조참판 주효문을 우상대장으로 삼고 임금이 광화문 앞에 나와 여러 군사를 지휘하였다. 일이 급하고 군사가 적은 것을 염려해 제사에 선정관을 나누어 보내어 각각 구군을 거느리고 어가를 따르게 하였다. 병조참판 김국광 등이 아뢰기를 제사의 관리들이 모두 청대하여 출납하는데 선정관이 독촉하여 어가를 따르게 한다면 거두고 문을 닫을 때 간사하게 속이는 농간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가가 백악산 산허리에 이르러 여러 군사들이 몰입하였으나 끝내 표범을 잡지 못하고 해가 질 때 환궁하였다. 청대는 각 관아에서 섣달 검게 사무를 마치고 장고를 봉해둘 때 사헌부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구군은 몰입군이고 제수군 재개를 하면서 밤을 지냅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3일 무오 두 번째 기사. 황효원을 호조 참판으로 한치인을 공조 참의로 이 함장을 첨지 중추원사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표범이 백악산에 있으면 비와 눈이 내린 뒤에는 반드시 그 자취가 있을 것이라 하여 계양군 이증, 익현군 이간과 행상욱은 조등님에게 명하여 추적하게 하였다. 조등님이 아뢰기를 신이 내불당 북쪽에 이르니 개고기가 땅에 버려진 옆에 표범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장을 거느리고 연굴암 동쪽 고개에 행차하였다. 명하여 화포를 쏘게 하니 표범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넘으로 임영대군 이구가 쏘아서 죽이었다. 구에게 내구마 한 필, 녹비 한 장, 표피 좌자 일자를 내려주고 영대군 이염에게 말 한 필, 녹비 한 장을 내려주고 이증에게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양주의 홍복사 등지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해가 저물어 환궁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성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번남에게 술과 사냥에서 잡은 사슴고기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 명의 종사관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본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여러 부족의 추장들이 신의 주의를 듣고 서로 잇따라 와서 보고 사람과 가축을 수양하는 자가 잇따라 끊어지지 않아 우마가 모두 36마리였고 어린 사내아이가 1명이었으며 12월 이후부터 여러 추장들이 모두 오지 아니하고 수양하는 자도 또한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신이 그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회령섬 밑에 사는 알타리 첨지 낭금새가 와서 말하기를 포주에 사는 낭발 아의 아우 삼파와 조카 아아두 범찰의 아들 보가두 등이 목계를 모련위에 여러 추장 낙누시합 김다롱합 열아두 등에게 보내고 또 말하기를 본위의 사람들이 조선의 원수를 갚으려 하여 만약 평안도에 들어간다면 사람과 가축을 크게 얻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조심하여 힘써 조선에 순종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도둑질하자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와 같이 수양하는 자가 딱 끊어졌던 것입니다. 또 수주에 사는 올량합, 야상합이 종성에 와서 말하기를 포주에 사는 여부 이속에 모리가 등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11월에 포주의 알타리 등 300여 명이 화라운 올적합 50여 명을 청하여 평안도에 입구하여 각각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 와서 말하기를 평안도의 병마가 미약하고 방어가 허술하니 화라운의 병사를 청하여 오는 2월 사이에 다시 가서 도둑질 하겠다 하였고 또 본위의 여러 곳 올량합 등이 정월 2월 사이에 길쭉 합산 등지의 빈틈을 다시 입고하려고 생각한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적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도체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전사한 이극균의 계본을 동봉하니 잘 살펴보라 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6일 네 번째 기사 사음부의 쌀에기를 영부 유망록룡이 중 신운을 구타하였으니 마땅히 투구율에 연주하시게 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안율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에 내려 이를 안핵하게 하였다. 사음부 장령 유계번을 불러서 말하기를 신운이 비록 요행으로 죽지 않았지만 유망룡 등이 칼날로서 상해하였으니 그 의도는 죽이려는 데 있었다. 투구율은 심히 잘못되었으니 누가 이러한 의논을 먼저 내었느냐. 또 그 짓으로 교지를 전하였는데 신운의 죄는 그만두고서라도 유망룡 등이 교지를 그 짓으로 전하는지를 분간하지 않은 채 구타하여 상해하였으니 이것은 성전인이 구타한 것이므로 아울러 이러한 의도 여부를 공문하라 하니 이후 계본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다만 말하기를 본부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투구율은 대명률 형률을 보면 무릇 투구하여 살인하는 자는 손발이든 다른 물건이든 칼날이든지를 묻지 않고 모두 교형에 처한다 하였다. 승전인은 교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조득잉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변경의 사실을 주도하였다. 그 주분에 이르기를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평안도 도우질제사 김계순의 정문에 의거하면 본도 창승진 병마절제사 송엄경의 정문을 보니 이르기를 천순 5년 11월 18일에 건주위에 사는 야인 수백여 기가 몰래 본진의 강변에 와서 도둑질을 하였는데 죽인 사람이 11명이고 창탈하여 간 사람이 10명이고 말 13필 소 33두를 빼앗아 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참조하여 갖추 아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니 야인들이 전에 천순 5년 9월 1일 의주강변에 와서 농민과 두 축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으므로 이 때문에 배신, 매구를 보내어 사유를 갖추어 주달하였습니다. 지금 또 전에 도둑질한 것과 같으니 흉악하기가 매우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이번에 창탈하여 간 사람과 가축을 모두 쇠안하여 주신다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물은 황새저포 15필, 백새저포 15필, 흑스마포 30필, 황하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이고 겸하여 해청 1년을 바칩니다 하였다. 성렬자수 황태우의 예물은 홍새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이었고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았다. 황태자의 계본도 주본과 같았고 그 예물은 백새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방석 10장, 잡지화석 10장이었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 대관 종성직이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무대선 이효장 등이 유망, 룡 등의 주의를 안율한 잘못을 때문에 비염하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어제 유계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다시 아뢰겠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물은 일에 대하여 대답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너희가 비염하느냐 하였다. 이 효장 등이 아뢰기를 본부의 공사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을 먼저 내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반드시 먼저 발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바로 아뢰어라 하였다. 이 효장 등이 아뢰기를 먼저 의논을 낸 자는 없습니다. 다만 검률이 이 율에 비정할 때 신등이 의심스럽게 여겼으나 집이 남윤이 말하기를 비록 살인을 꾀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죽지 않았다면 마땅히 이 율로서 논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남윤은 일찍이 형조의 낭리를 지내 이미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신등은 이를 믿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율은 잘못되었으나 원래 정상이 없었으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검류는 형조와 지방관하에서 형률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이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선정관 진무 부장 등을 취재하고 권징하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1. 선정관 부장 진무 모두 5품 이상으로 임명하소서. 1. 선정관 15인 가운데 5인을 감하소서. 1. 부장을 시험 보이면 병조 도지무 위장을 함께 시험 보이고 선정관 진무를 시험 보이면 병조 도지무를 함께 시험 보이소서. 1. 취재할 때 병료 7서 가운데 3서의 병정, 진법, 병가의 3설에 2통 1약 이상이고 보사 200보에 3시 가운데 1시를 입격한 자를 시취하소서. 1. 법마다 도진무 위장 선전관이 같이 시험해 보이되 도장 진무는 1차로 1서를 강하고 소형명을 쓰고 섭진하게 하여 그 능부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는데 임기가 찰 때까지 10착 이하이면 수교에 의하여 가자하고 현관에 서용하며 40착 이상이면 파출하고 고신을 거두어서 2년을 기한하여 수용하지 않으며 11착 이상 39착 이하이면 그대로 유임시켜 다시 임기가 찰 때까지 기다려 윗 항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1. 부장 진무가 번을 도와 입직할 때 병서를 강하고 습진하여 능한 자는 착을 깎아주고 능하지 못한 자는 허물을 기록하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이 통은 과거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 4등급의 첫째이다.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 그 다음인 열등을 주,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부리라 하였다. 소형명은 군사들이 훈련할 때 지휘하던 법의 하나이다. 깃발과 북으로서 좌작 진태를 지휘하는데 그 규모를 간략하게 한 것이다. 착은 고강에서 실수하여 받는 실점을 말한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경찰관 조지하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인구들을 다 찾아내어서 사조를 기록하였으나 제인 화척은 내 외조의 이름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파다하고 종류가 각각 다르므로 양천의 구별을 비록 알지 못한다고 짐짓 쓰더라도 대체에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대소 인원이 데리고 있는 고공은 혹은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죽어서 버려진 아이이거나 혹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남에게 양육되어 다른 집에서 기식하여 부모의 이름자와 양천의 원 계보를 실로 모두 알지 못합니다. 비부의 양인, 종의 양처 등으로서 부모의 이름자를 모르는 자도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호패를 만들어주는 예의에 의하여 우선 양천을 변별하지 못하였다고 쓰게 하고 다른 도에도 아우러 유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제2는 재주를 넘거나 짓궂은 동작으로 사람을 웃기며 악기로 풍악을 치던 광대를 말한다. 화척은 버드나무의 세공이나 도구를 전업으로 하던 천민인데 뒤에 백정이라고 계칭하였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현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조실록 27권 세조 8년 1월 28일 개현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조찬성 황수신이 아산의 전지를 모람되게 받았다고 하여 사헌부에 내려 이를 행문하게 하였는데 황수신이 헌부에서 행문한 6가지 조목을 두루 진술하고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장차 아산의 둔전을 농장으로 삼아서 이를 비밀리에 붙이려고 하여 족인 김극강의 이름자를 슬그머니 사용하여 이반을 받으려고 청하였다 하면서 신들을 괴휼하다고 이릅니다. 신이 진휼사로서 아산의 지세를 살펴보고서 글로써 아뢰기를 흉년이 될 때는 힘써 안정을 요할 것인데 고우를 혁파하여 백성들을 부동하게 하여 농업을 실패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또 아증과 관노를 세 고울에 나눠 붙이는 것은 불편하니 청컨대 현감으로 하여금 그대로 유임시켜 고왕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빨리 협파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을 터인데 어찌 감히 정지하자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김극강의 제1을 보낸 것을 받은 것이 2월 13일이었는데 신의 계문은 11월에 있었는데 회유하시기 전에 제1을 보낸 것을 받도록 청할 리는 만무합니다. 신이 처음에 온양에 도착하니 김극강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군역이 있으나 전지가 없으니 아산의 둔전 받기를 원한다 하였으므로 신이 군사 조원지에게 말하고 우연히 이를 청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헌부에서 김극강 조원지의 공초를 받기를 황수신이 재차 온양에 이르러 이를 청하였다 하였으나 신이 온양에 도착한 것이 3월 초 1일이었고 김극강이 입안한 것은 2월 27일이었는데 신이 온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입안을 받았는데 신이 어찌 다시 말하였겠습니까? 이로써 본다면 신이 괴모를 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김극강이 형벌을 받고 무복하기를 황수신이 나라 하여금 입안을 받게 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비록 다시 묻는다 하더라도 형세가 반드시 바꾸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입안을 받기를 청한 주여를 신이 면할 수가 없겠으나 가령 김극강이 입안을 받은 것이 그의 유골임으로 계달하고서 바꾸어 받았다면 진실로 몰래 숨기고 사사로이 받은 것이 아니니 괴유란 죄상은 신에게 실로 없는 것입니다. 1. 사무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끝내 처의 장지를 옮기지 않았으니 상총을 몽롱하게 속인 죄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아산이 혁파된 뒤부터 고을 사람들의 호소로 인하여 성상께서 명하여 이조와 의정부에 내려서 되풀이하여 상량 의논하게 하였으며 감사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아뢰게 하였으며 그 뒤에 김숙이 사민 경찰관으로서 박원형이 목장 순찰사로서 거듭 살폈으나 그대로 둘런지 혁파할런지의 의논이 지금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결을에 이장하였겠습니까? 신이 꿈에 대는 말이 아니라 온 나라에서 함께 아는 것이니 상청을 몽롱하게 속인 일은 신에게 실로 없습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공화를 사들일 때 노자와 반인 등이 값이 비싸다고 조원지에게 호소하여 조원지가 그 값을 다시 절충하였다 하면서 신들을 강제로 샀다고 이릅니다. 신이 처음에 종 말금을 아산에 보내 찾아가서 사전을 받게 하고 또 말금이 온양에 이르러 공화를 사기를 청하였고 그 창호와 판을 모두 다 도적당하였으므로 다시 값을 정하기를 청하고서 돌아와 신에게 고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공가를 사들이면 반드시 뒷논의가 있을 것이라 하여 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 종을 보내지 않았고 지금까지 아산의 경내에 신의 종이 있지 않습니다. 공화의 제목과 기와로 향교를 지었고 그 집이 아직도 있는데 헌부에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값을 깎아서 억지로 산 일은 신에게 실로 없습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하무치에게 글을 보내어 사창을 두지 말고 빨리 공화를 설거하게 하였다 하면서 신들을 함부로 점거하였다고 이릅니다. 신이 하무치에게 치서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삼가 살해돼 잘 보아 주기를 바란다 하였고 이어서 고하게 하기를 죽은 처의 이장은 이미 계달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더건대 공화에다 사창을 설치한다는데 공화의 동혈이 바로 장지이므로 모름지기 허물어서 곧 이장하이하니 사창을 설치하지 말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신의 청한 바는 다만 이 정도의 말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돌리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1. 사헌부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아산의 체전은 사전으로 받지 않았는데 관노를 써서 경작시키고 그 소출의 곡식을 좋은지게 청하여 받았다 합니다. 신이 그 해 6월에 그 땅을 받고 받았는데 그 고을에서 이삭이 패기 전에 회환하는 예로서 소출을 준 것이지 신의 사사로운 청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만약 이를 청하였다면 어찌 그 글이 없겠으며 또 신의 성질이 소활하여 한 가족이 살아가는 생계도 오히려 관여하여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외방의 피곡 4~5석이 신이 어찌 개의하겠습니까? 1. 사무에서 신에게 행문하기를 아산의 관노 도자는 하사받지도 않았는데 사사를 청하여 사완하니 더욱 탐모하고 무상하다 합니다. 도자는 하사받은 종이 아니고 곧 공신의 구사입니다. 지금 신을 고사한 사람이 무고하기를 둔전의 소출을 도자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도자의 구사 이반이 기묘는 12월 2월에 있었고 곡식을 수확한 것이 7, 8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자가 그때 관노로서의 제 곡식을 받았을 터인데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헌부에서 도자가 12월 전에 역사하던 것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의 단순한 공사만 취하여서 신들을 탐모하고 무상하다고 무고하니 신은 실로 민망합니다. 헌부에서 신의 범한 바를 논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그 중요한 것은 공화를 사들인 것과 전지의 소출을 아울러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 공화는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전제의 소출도 신이 마땅히 취할 만한 것이었으니 이른바 청탁하였다는 말이나 부회하는 의논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헌부에서 만약 그 사건을 바로 논의하였다면 소신이 깊이 모함하기에 족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죄를 청한 계목에 있어서도 조원지가 진술하고 발명한 말을 마음대로 줄이고 깎았으며 심각하게 논의하면서도 신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고 신을 가리켜서 탐모하고 무상하다고 하고 혹은 괴율하다 하고 혹은 상총을 몽롱하게 속였다 하면서 극구 비방하고 헐뜯어서 신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헌부에 내려서 행문하게 한다면 신이 비록 문서의 증거에 의하여 발면한다 하더라도 헌부에서 어찌 스스로 위축당할 일을 바로 아래도록 용납하겠습니까? 빌건대 다른 관서에 내려서 그 12곡직을 다시 변별하게 하신다면 신의 죄성이 스스로 정해질 것입니다. 신이 지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벼슬자리에 있은 지 이미 오래이니 은혜 갚기를 도모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감히 꾀를 써서 구차스레 취하겠습니까? 더구나 아산의 땅은 본래 기름지지도 않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 황폐하여졌고 검년에도 또한 조세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얻고자 탐낸 마음도 없었으며 다만 이장하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하였다. 글이 올라가자 사헌 장령 유괴번을 명수하여 되풀이하여 hir문하니 유괴번이 조목에 따라 변명하였다. 이어서 조화성지 홍응을 불어서 다시 의논하고 사헌부에 전제하기를 황수신이 하사 받기 전에 아산의 관노 도자를 사역시켰고 온양군사 조은지고 황수신의 종의 청하는 말을 듣고 화리를 전부 주었으니 그 아산 차사원인 평택현감 김덕경과 조은지를 행문하여 아래라 하였다. 사창은 민간에서 주동하여 운영하던 의창의 하나이다. 의창의 황국이 모자라 군자창의 고식이 황국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하여 만든 제도로서 절의 이식을 붙여 거두었다. 해환은 변방지방에서 굴량미를 공급하고 환을 받아오면 건기지방에서 미국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구사는 나라에서 공신이나 정친에게 구종으로 지급하던 관노비이다. 화리는 수확이 예상되는 배를 매매의 대상으로 이르는 말이다.